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다행히 미국 증시가 14일 날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 금요일도 올랐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주요 IB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은행장들이죠. 네. 통화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됐는데 한 정권에 조금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 자신도 그것도 생각은 그렇지만 기대는 지금 계속 안정돼서 뭐 전 세계 그렇죠? 주시장, 예. 특히 우리 주시장도 좀 반등해서 2,100, 2,300 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좀 뭐랄까요 불안한 것 그리고 흙구름이 좀 여전히 깔려 있다라고 일단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나고 나서 알려졌지만 우리 JP 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요 IB들 대표 은행장들과 전화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마침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또 팀 쿡과 저녁 만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회장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친화적인 노력을 하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지난주 미국 현지 시간을 보면 8월 14일이었거든요.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좀 불안함이 급습을 했었는데요. 일단 다행스럽게도요. 장기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10년물과 30년물이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에서 금리 하락에서 벗어나서 약간 좀 금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에서 희석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지난 목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 목요일 날은 강한 약간의 반등 정도였다면 금요일 날은 1% 이상 특히 나스닥은 그 전날도 재미없었지만 나스닥이 한 1.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금리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계속 보여드리면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씩 좀 반등하는 정도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을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이 지난 말씀드렸던 대로 14일입니다. 현지 시간 8월 14일 날 역전까지 됐다가 장중에 막판에 이제 돌아섰고 아직까지는 약간 역전 상태가 유지는 안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그림으로 보더라도 저게 지금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예. 그만큼 여전히 시장에서 불안불안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불안불안함이 모두 모여져 있는 것을 하나로 얘기하라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값입니다. 금값도 하루하루 보면 이틀째 약간 고공권에서 약간 조정을 보여줬지만 3주 연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어찌되었건 1,500달러, 온스당 1,500달러 위에 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두 달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300달러 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값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금을 만약에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일부 해지가 들어가는 금이 아니라 그러면 금값도 올라가고 원달러도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 부분 해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수준에도 여전히 금값은 고공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한 가지만 주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나 심리 지수와 관련해서 수많은 곳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미시간 대학 걸 얘기하는 거는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97 정도 언저리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발표는 92.1, 92포인트도 간단하게 지켰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물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이번 주 말에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금리에 대해서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숫자 자체는 나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또 호재로 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미시간 대학에서 직접 발표한 거를 우리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 모든 것이 통화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무역정책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무역정책 이런 거는 결국 행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시간 대학에서 얘기는 양쪽을 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이제 급락 이후에 미 증시가요. 목요일, 금요일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저도 안 그래도 확인을 했습니다.
급락한 것만큼을 좀 완화했는가 봤더니만 완화는 이제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이신데 미국 증시에 지금 자리 좀 봐주시고요. 또 업종별 흐름은 어땠는지. 네. 나스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워낙 많이 떨어지고 반등폭 컸지만 결국은 주간 단위 보면 한 0.75%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 연초부터 이유가 되겠고요. 파란색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주간인데요. 나스닥이 0.75, 다우가 1.5, S&P 500이 1.03% 하락하면서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결국 2주 연속으로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를 보면 여전히 시장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래 초록색 두 개가 되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린 부동산 섹터나 유틸리티가 어떤 시장에서 어찌되었건 흔히 얘기해서 뭐라 그러나요? 방어적 섹터, 미국에서는 디펜스 네. 스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과 좀 상관없는 섹터.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쪽으로 우리가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저금리 상황에서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위에 이제 초록색이 하나 크게 나온 것이 필수 소비재인데요. 필수 소비재는 그 전주는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악재로 반영됐다가 일단 유예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호재였고요. 특히 지난주 목요일 날 많이 올랐던 월마트가 쏘게 돼 있습니다. 한편 이제 부동산 섹터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 요즘 미국 부동산 사모펀드 이런 거 열기가 있다고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약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작정 좋은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자하실 때 결국 물건 분석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 분석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장기적으로 어떤 월세를 주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리고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월세를 많이 주는 예를 들어서 주택 쪽에 관련 있는 것을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랑 10년 계약했다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큰 공장에 10년 이상 계약했다. 그래서 물건 자체가 부동산 쪽으로 보면 물건이 장기 계약하고 듀레이션이 긴 것들을 위주로 좀 부동산 섹터를 보셔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도 여러분들 PB랑 상의할 때 그런 것도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연간으로 보면 더 특이한 겁니다. 연간으로 보면 기술주나 부동산 섹터나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주가를 기술주가 많이 좋다라는 얘기하고 대한민국에서 해외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기술주 섹터에 몰려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게 변동성은 충분히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 주말에 특징주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 전날 나왔던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은 매출 감소했지만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이었는데요. 여전히 월가에서 시각은 여러 가지 각각의 의견이 다르고 한 중립 정도 의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일정은 뭐 잭슨홀 컨퍼런스를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군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네, 바로 지적하신 건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참석하는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가장 큰 핫 이슈입니다. 시간대로 보면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금요일 날 밤 10시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11시가 되겠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을 보면 오전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든가 리세션에 대한 어떤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겠죠. 코멘트는 얘기하기는 그겠고요. 특히 이제 FOMC 이후에 어떤 중기적 조정으로 정도만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여러분들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곳의 IB라든가 리서치 센터의 의견을 제가 좀 코멘트를 따라드리겠는데 미셸 메이어라고 이 양반도 엄청나게 자주 코멘트를 받는 사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파월 의장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든가 시장 급변동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코멘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둘이 뭉실한 얘기는 지금 소용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냥 안이한 시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확실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리클리 투자자문의 피터 브룩바라는 수석 전략가는 FOMC 이후 3주밖에 안 됐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보다 확고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는 적극적인 의사 개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냉정히 좀 말씀드리면 잭슨홀 미팅에서 전통적으로 연준 의장이
구체적인 정책의 이런 기조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시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도덕적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지금 냉정히 보면. 다만 과거 금융위기 때 몇 차례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했다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버냉키의 전 의장의 두 번째 양쪽 완화는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높이는 낮추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월가의 눈높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타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수요일 날은 FOMC의 지난 7월 달에 미팅의 의사록이 공개되겠고요. 목요일 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여기 표에 나와 있지만 거의 S&P 500 기준으로 보면 500여 기업 중에 한 460여 기업이 발표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질 거는 별로 없습니다. 냉정히 보면 남은 소매점이 몇 개 있겠고요. 목요일 날 있을 세일즈포스닷컴 정도가 관심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